안녕하세요. 서작가 인터뷰의 서지연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이제 채널 영상을 교수님 모시고 또 한번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잘 지내셨죠, 선생님? 네. 교수님. 몇 년 전에 뵀었죠. 네.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운동 덕일까요? 운동도 하고 뇌도 섹시하게 만들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지금 새해가 들긴 했는데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다들 좀 괴롭고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구정으로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의 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나이를 먹는 것 자체를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뭐 노력해서 나이를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이를 좀 품위 있게 먹으면 어떨까. 네네. 주변에 나이 들어서 추해지면 안 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거는 단순 미래잖아요. 때가 되면 늙어가잖아요. 근데 익어가는 거는 의지 미래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나이 들면서 더 품위 있게 숙성돼서 성숙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익어가는 모습, 정말 품격 있는 어른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의지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단순 미래 인생에서 의지 미래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 작가님 이제 내년이면 단순 미래로 나이 한 살 더 먹지만 의지 미래로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의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추해지지 않으려면 일단 좀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될까요? 산티나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주로 이렇게 남을 무시, 제가 삼시라고 그러는데 무시, 괄시, 그다음에 남의 시간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가 겪어본 경험 중에 이 자리가 나한테는 조연이야, 조연. 게스트 스피커인데 자기가 갑자기 주연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좀 제가 보기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조찬 강연을 갔는데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국회의원이 나타나셔가지고 7시 27분부터 이제 3분 스피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몇 분 스피치를 했을까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3분이야. 근데 무려 30분을 하셨어요. 그분 좋은 어른으로 비춰질까요? 진상. 네, 진상이죠. 그러니까 진상. 그 사람은 거기서 뭐를 판단을 잘못한 거냐면 그 자리는 유영만 교수가 주연이야. 자기는 3분 스피치, 게스트 스피커 조연이야. 품격 있게 산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맥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맥. 우리가 쑥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조연이니까 주연을 높여주고 나를 자세를 낮추고 주어진 시간을 가급적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분이 주연 행사를 하면서 30분 동안 계속 할 때 그 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안 해서 그랬죠. 얼마나 짜증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다가 대서특필하게 자세히 써놨어요. 이름만 빼고. 좀 짜증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본인이 막 우리가 나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고 다들 또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예, 그럼 추하죠 그게.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제가 보기에 입담의 달인이 되기보다 귀명창, 경창의 달인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야기하기 전에 2번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보는 거죠. 저는 주로 강의할 때만 이제 폭발하고 나머지 자리에서는 주로 저는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디 모임에 가면요. 2시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의 1시간 반 동안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 아까 3시 중에 과시, 무시, 시시. 과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과시하면 나이 들수록 점점 추해 보이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의견을 말할 때도 또 질문 던져가지고 딱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막아버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산티나는 것의 대표적인 성격이 아닐까. 뭐 투자해서 돈 벌었다, 뭐 집값이 올랐다 하는데 밥값은 안 내지 않아요? 결국 그런 분들. 정말 인생에서 또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 밥을 안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박사, 석사 뭐 이런 사람보다 밥사가 최고예요. 우리 서 작가님도 밥을 잘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신다고 그래서.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술사. 그 다음엔 다사 이런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높은 학위는 이제 매사에 감사하면서
내 재능을 다른 사람을 기꺼이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품격 있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공짜만 좋아하고 안 사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나이 들면서 좀 더 추해 보이잖아요. 네, 사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업해야 될 이렇게 세븐업 이런 거 있듯이 드레스업, 옷을 깨끗이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 쇼업 나타나고, 취업 막 박수 쳐주고, 뭐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거 페이업,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좀 써야 되는데 항상 남한테 얻어먹고 살고. 우리 대학 교수하고 그지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단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항상 뭔가 들고 다녀. 교수는 가방, 그지는 깡통.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교수하고 그지가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 항상 밥을 안 사. 이렇게 자폭하셔도 되나요? 오늘은 뭐 서 작가님 밥을 사준다고 얻어먹고 다음엔 제가 사도록 하고. 네. 아무튼 근데 다른 교수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아니, 예외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체로 좀 그런 성향이 있나요, 네. 교수님들이? 그러면 좀 품위 있게 좀 보이려면 좀 칭찬을 많이 한다? 좀 쉬운 방법. 우리가 갑자기 엄청 품위 있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교수님처럼 맨날 또 스터디 하시고 언어 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시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당장 좀 품위 있게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네, 할 그 수 중에 한 있는- 가지 방법은 단점, 꼬투리 잡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의 원칙은 처음에는 이렇게 너 신입사원 때는 너무 잘 나갔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너 들어올 때는 좀 약간 좀 모자라 보였는데 요즘엔 너 약 먹었냐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뒷담화도. 우리가 만나서 장점을 막 칭찬해주고 그럴 시간도 절대 부족한데 만나면 늘 꼬투리 잡아. 단점만 잡고. 또 이렇게 살쪘냐? 뭐 이런 거. 음. 너무 여자들은 상처받는데 그런 거. 그렇죠. 너 옛날에는 좀 날씨 보면 요즘 뭘 먹고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들을 굳이 해가지고 카드를 걸지 않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칭찬을 해줄 것. 그리고 이렇게 자꾸 들어주면서 경청의 달인이 될 것.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이면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귀는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틀렸대. 누가 무슨 말 하면 아니래.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 틀렸다고 표현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도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가능성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는 항상 맞고 너의 이야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말하기가 싫죠. 자꾸 틀렸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말띠잖아요. 붉은 말띠라고 그러는데 썰렁한 농담 같지만 경마장에 말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문을 막으면 말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말문을 막잖아. 그 수많은 문 중에 왜 말문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꼬리 잡는 사람 말 싫어하거든요. 말이. 세 번째, 말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 더듬는 사람 이렇게 말 싫어하거든요. 이게 더듬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외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모도 중요하죠. 네, 우리가 좀 추하게 늙지 말자 하는 게, 어떤 저 아는 그분은 회장님이긴 하시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데 항상 향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만나면 회장님 뭐 향수 뭐 쓰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너무 그렇죠. 좋은 향이 나서. 그래서 예전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써봤는데, 꾸미다라는 말이 있고요, 가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자기 모습을 숨기는 거거든요. 여자들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화장해야 자기 본 모습을 숨기잖아요. 가끔 필요하거든요. 가꾸다. 예? 근데 꾸미다는 거는 이제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거고, 가꾸는 거는 자기 본 모습을 더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다움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내 모습을 감춰서서 위장하지 마시고 자기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더 본 모습을 더 아주 진실하게 드러낼수록, 그리고 뭐 말을 화려하고 막 빠르게 막 해서 이렇게 잘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잘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어눌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진솔한 언어로, 그러면 그 사람 그의 말 속에는 이렇게 체중이 실려 있거든요. 날파리 날아가듯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좀 어눌한데
와, 저 사람의 진정성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파 후반전에 해봐야 될 좋은 그런 자세일 것 같습니다. 네. 외모가 좀 그리고 추하지 않으려면 역시 또 운동이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네. 외모는 자꾸 이렇게 등도 굽고 같기도 저도 하고 맨날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네. 유학 시절에 공부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내가 뇌력을 발휘하려면 체력이 없으면 한 3일 밤 새우니까 이제 쓰러지더라고요.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버텨서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집중력이 뇌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책을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0여 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권은 쓸 수 있지만 100여 권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뇌력보다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여러분이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밥 먹듯이란 말 있잖아요. 네? 저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시고 밥 먹듯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한 날은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변해. 습관을 들이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려요. 계획 세우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렇죠.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검토 능력이잖아요. 거의 토할 때까지 검토하고 적극 검토하다가 토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회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할 생각이 생겼으면 그냥 나가서 행동하시면 행동을 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복잡했던 머리가 바깥에 나가서 한 10분간 산책만 하고 바람 쏘이고 나무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몸을 움직여서 몸이 수직으로 딱 서 있으면 마음이 수평으로 누워서 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누워있고 마음은 수직으로 서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고 그 머리 띵한 게 면상, 안면 근육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게 막 표정이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뭐 대단히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재테크, 금테크 다 망하지만 근테크 있잖아요. 근육테크. 여러분 근육 1kg에 설에 의하면 약 1,600만 원 정도 한대요. 제 몸의 근육이 한 38kg 되거든요. 그러면 제 몸의 근육만도 몇 억이 되거든요. 일단 돈이 안 드니까 금테크는 돈이 안 들어서 좋네요. 돈이 안 들고 이제 금테크는 돈을 땀을 사야 흘려야 되니까 땀. 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살은 뺄 수 있지만 돈을 수백억 수조를 들여도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육은 오로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 괜찮은 말 같아요. 괜찮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어. 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자기 뒤에서 저분 진상이야 뭐 이렇게 추하다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를 수 있거든요.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체크리스트 몇 가지 내가 혹시 이러고 있진 않나 몇 가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부패한다, 질문은 방부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꼰대들이 다 믿고 있어요. 꼰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 믿고 있잖아. 리처드 바커 같은 갈매기의 꿈에 보면. 근데 저기다 저는 질문을 던져봤죠. 과연 높이 나는 새가 다 멀리 볼까? 근데 거기 새가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멀리 못 보내. 멀리 못 봐.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어느 사이에 통념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과거에 진리였던 게 성공 체험이었던 게 지금도 여전히 이 어마어마한 AI 디지털 환경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보장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믿었던 어떤 경험, 깨달음, 진리 이런 것들이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쌓았던 그런 깨달음이나 교훈들이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이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관점,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도 이게 여전히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주변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거죠. 나 혼자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 나하고 경험이 다른, 위치가 다른, 일하는 게 다른, 세대가 다른 이런 사람들한테 슬쩍 실험을 해보았을 때 선생님이 그거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고 모색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일단 제가 지금 들은 몇 가지를 하면 일단 밥 안 사는 사람, 네. 그다음에 뭐 많이 자기 이야기 과실. 자기 과시하는 사람, 네. 남을 꼬투리 단점을 꼬투리 잡는 사람. 꼬투리 잡는 사람, 네. 그다음에 말을 막는 사람, 말문을 막는 사람. 말문을 네. 막는 사람. 하나 더. 네. 하나 더. 뭐 네. 있었지? 주연인데 어, 조연인데 자세를 낮추지 않고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면 본인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자기가 높아지고 밑에 걸 내다보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영향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있네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 네. 운동 안 하는 사람 이제 밥을 먹지 마세요. 네, 오늘부터. 밥을 운동 안 한 날만큼 밥을 안 먹으면 네. 곧 죽습니다. 네. 지금 정리한 이 6가지에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간절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간절하면 할수록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봐보세요. 제가 그 30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려고 간절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요즘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간절이 아니라 관절의 문제야. 관절. 더 이상 간절하게 막 다짐하고 학원을 쓰고 막 계획 쓰고 이러지 말고 그 시간 네. 나가세요. 나가서 관절을 움직이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계획을 오래 세우네요. 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나가고 일단 절실하게 나가다 간절하면 다 인생 절단 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